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2차 실행위원회를 진행하고 지난 42회 정기총회에서 나왔던 15개 조항 결의사항과 관련해 헌법과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네, 금권선거 차단과 사회법 고소고발에 대한 책벌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관련 내용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금권 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선거 제도를 내놨습니다. 이번 헌법수 개정은 장종현 총회장의 교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로 총회 안에 금권 선거와 사회법 소송을 막고 교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로교 정통을 따르면서 우리 총회의 특성을 살려서 금권 선거를 막고 사회법 소송을 원천 차단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 총회에서 선포된 15개 조항을 근간으로 헌법과 규칙 전반을 수정했습니다. 먼저 교단마다 금권 선거로 논란이 많은 부총회장 선거 제도를 손봤습니다. 향후 7년간 차기 정 부총회장을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한 것입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도의 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은 총회장이 3명, 정책자문단이 3명을 위촉하는 방식입니다. 추천위원회 덕망 있는 인사를 포함해 증경총회장 중심의 원로 정치를 차단하고 평의원의 정서를 반영해 총회를 운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선거제도 개정을 통해 총회가 소속감과 책임감이 강한 인재를 발굴해 총대들의 인준을 받아 박수로 추대하는 방식이 획기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 쓰는 총회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말로 좋은 인물을 뽑아서 일할 수 있는 총회를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총회는요. 총회장 후보가 되면 공식으로 선거 자금이 30억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거 없애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애서 정말 깨끗하게 그게 선거 나올 돈을 갖다가 총회 발전 기금 내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에 만연한 사회법 소송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법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 면직이라는 강한 책벌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회법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총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판국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걱정한다는 게 뭐 때문에 걱정했는지 알아요? 사회법으로 가서 고발 고소해서 일반 뉴스에 나오니까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이래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보다도 우리 헌법이 더 우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내가 정리해야겠다. 예장 백석총회는 총회 안에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총회 안에 생겨난 임의단체는 해산하도록 했습니다. 교단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의 은퇴 후 노후를 돕기 위해 연금 적립도 시행합니다. 목회자 정년을 9월 총회 결의대로 75세로 확정하면서 목회자를 포함한 장로와 권사 등 항존직의 정년도 모두 7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내년 1월 6일부터 3일 동안 천안 백석대에서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총회 영성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최근 여야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0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한 건데요. 법률안 발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적 기호를 일컫는 성적 지향. 자신을 어떤 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성 정체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는 상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성애와 양성애 등이 성적 지향의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0명은 최근 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 사유로 지정한 성적 지향을 금지 대상에서 삭제했습니다. 안상수 의원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도덕적 반대를 인권 침해 행위로 단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이 소수자 인권 보호의 한계를 넘어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할 뿐 아니라 다수의 합리적인 비판까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인데 반대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거꾸로 못하게 돼 있어요. 반대하고 교육시키고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반인륜이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발의된 개정안은 특정 사람을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역행하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기런평 위원장은 성적 지향이 없어져도 부당한 차별은 현행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없어진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지금 동성애자라고 해서 뭐 일부러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 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더라도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이 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외에도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변경했습니다. 안상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남녀가 아닌 제3의 성까지 포함해 인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전통적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주제로 사회복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성태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모든 회원께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복지 증진과 포용적 복지국가로 지경을 넓히는 일을 위해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지역복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적정 복지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초 캐나다에서는 입양인들의 권익 신장과 입양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은 밴쿠버 헤어룸 한국문화학교 박은숙 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이번에 열린 컨퍼런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 외면당했던 한국 입양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취지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입혀온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어요. 유점식 총연합회장을 비롯해서 캐나다 전역 한인회장과 연합 마친 상원의원, 이동우 오타와 총영사님, 그다음에 노인복지부 장관과 정계, 지역단체장, 그리고 입양가족, 그다음 지원 단체장 분들이 많이 함께했어요. 우리는 헤어룸의 10년 발자취를 통해서 입양가족의 활동, 그다음에 가족으로서의 공감하고 소통한 그 지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캐나다 전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한 한 가족의 의미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발표를 하실 수 있었던 건 오랜 시간 입양인 관련 사역을 감당해 오셨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헤어룸 한국문화학교는 건강한 입양가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언어, 생활, 우리 정신 문화교육을 통한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교류의 일익을 담당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지도자로 발돋움을 목적으로 개인, 기업과 또 한국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의 해외 입양인 사후관리 지정사업 지원으로 그리고 또 자원봉사들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문화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배우고 익히는 동안 다른 입양가족들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고요. 또 부모님 모두 역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가족으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이들의 정체성이라든가 모국에 대한 관심, 사랑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 만들기를 통해서 매주 한솥밥을 먹는 동안 한 가족과 같은 유대감, 사랑 같은 걸 서로 이렇게 깊이 느끼게 됐고 한국 전통 사물놀이라든가
택견, 탈춤, 소고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모국의 심장 소리를 들려진 아주 값진 선물이었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죠. 학교의 학생, 부모, 교사가 아니라 가족처럼 서로 포용하고 서로 닮아가고 지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그런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과 헌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이끌어져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입양에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떤가요? 캐나다 현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은 어떤 그런 편견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지에는 입양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없어요. 현지인들에게는. 밴쿠버 같은 경우 한 100가정 정도가 입양인 가정이 있는데 그중에 한 30-40% 정도가 이제 저희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개인적인 인격체로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칙칙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가 차원보다는 개개인 단체나 후원의 개인의 그 봉사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저희들한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죠.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컨퍼런스 후기를 통해서도 제가 밝혔지만 타인 가정의 그 입양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서 키울 수 있으면 그 이상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입양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행사로 맞춰지기보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입양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편견 그리고 최소한 입양이 필요 불가결한 문제라면 타인종 간의 입양보다는 우리의 아이들이 한국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바람, 기도 제목으로 남길게요. 네,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입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인 가정 내 입양이 한 발 더 먼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입양인이라는 편견보다 모두가 우리의 자녀라는 사랑의 마음이 좀 더 커지는 세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캐나다 해오름 한국문화학교 박은숙 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회 현장에 디아코니아를 실제적으로 접목한 내용을 나누는 디아코니아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디아코니아 세미나가 오는 25일부터 열린다고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으로 마련이 되는지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디아코니아 세미나가 매년 11월 마지막 주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한 번 더 했고요. 3년 전에는 미국 LA 미주장신에서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목회 전반에 디아코니아적 정신으로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벌써 7번째, 7회째를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매년 빠짐없이 진행이 됐던 건가요? 네, 매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7년째 이렇게 이어왔던 세미나가 어떻게 열리게 된 건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한데 그 계기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11년 제가 20년 이제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는 이제 엄격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또 디아코니아 한다 하면은 돈으로 하는 걸로 구제하는 걸로 어떤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는 걸 보면서 그게 아니라 디아코니아는 목회 전반에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교회에 소개할까? 그래서 목회 세미나를 열어서 이것이 어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사회복지와는 구분이 되는 그런 걸 소개하는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디아코니아가 정확히 뭐지라고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아코니아는 헬라어고요. 이건 섬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 정신이 사실은 디아코니아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섬김이라는 표현, 또 섬김이란 의미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춘천 동부교회에서도 이런 섬김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실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희 교회가 80년 된 이제 교회인데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 교회에서 여긴 역시 오랫동안 이제 섬김 일을 많이 해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의 이제 정신보다 이제 일반 복지적인 측면에 이제 봉사를 해와서 또 제가 처음 부임하니까 동부교회 이제 돈 많이 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디아코니아 하면 돈 많이 쓰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희 교회 이제 예배와 이제 목회, 교육, 행정 이런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 예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성만찬이 이제 예배의 대표인데 그 성만찬의 주제를 정하자. 그냥 성만찬을 매년 뭐 우리가 할 때마다 똑같은 주제로 하기보단 그래서 매년 주제를 정할 때 최근에는 이제 농어촌 교회를 정했는데 그럼 그 주제를 정하고 장로님들도 이 성만찬회를 할 때 미리 꼭 하루 전날 모여서 주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그 성찬을 할 때도 저희 교회 나름대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목회자가 먼저 떡을 띄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약한 자, 사회적 그 어려운 그 몸을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먼저 떡을 띄게 하고 잔을 마시기, 분병분잔을 참여하고 그리고 그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성찬을 진행을 하고 그럼 이제 요번에 이제 농촌교회를 주제로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가 농촌교회에 그 설교만 농촌교회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농촌을 위해서 그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이번에도 이제 주제를 농촌교회로 했지만 오래전에도 한 5년 전에 그 농촌교회 주제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농촌교회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강원도에 있는 농촌교회들을 이렇게 가서 같이 매년 5교회를 선정해서 예배 드려주고 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을 또 모시고 와서 또 저희 교회의 그 강사로 이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듣는데 한국 교회가 이 강사를 모실 때 유명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임밸류를 보고 이제 모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농촌의 그 어려운 현장에서 굉장히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셔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굉장히 성도분들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목회자가 결단을 못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또 목사님의 자녀들을 또 장학금을 또 우리가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 연결된 어떤 걸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성만찬의 조그만 변화가 또 여러 가지 후속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가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린 김에 더 한다면 보통 이제 한국 교회가 당회 하면은 그 책상에 앉아서 어떤 회의하는 그런 당회로만 이제 떠오르는데 저희 당회는 1년에 반은 성경 공부도 저는 반은 이론을 하고 반은 실제로 이제 나가서 직접 이제 사회적 약자들 아이들 영아부부터 노년에리까지 모두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당회도 회의를 반은 회의를 하고 반은 1년에 반의 당회는 저희가 반까지는 아니지 3번 정도를 나가는데 찾아가는 당회로 우리가 나가서 이제 뭐 연탄을 날른다든지 또 어르신들 그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그 집을 청소를 해준다든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희가 어떤 걸 계획하냐면 김장을 이제 그 어른들을 위해서 김장해 주는 걸 당회원들이 찾아가서 만든다든지 그래서 당회가 책상에 앉아서 회의하는 당회의 그 개념도 좋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당회,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당회, 그러니까 교육도 어떤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약자들을 위한 그 가서 직접 어떻게 장애인의 그 휠체어를 어떻게 끄는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공부로 이렇게 좀
사회작자와 함께하는 네. 그렇게 교회 디아코니아 목회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하는 정신이 돋보이는 은혜로운 프로그램을 참 다양하게 진행을 네. 하고 계신데 네. 새가족 정착률도 꽤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 춘천이라는 데가 제가 이제 목회를 강원도 춘천서 하는데 이동 인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곳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저희들이 사회 현장 속에 약한 자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은 진정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유동 인구가 없는데 30대가 가장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대 인구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서울서 어떤 분들은 우연히 왔다가 아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도 나오는 걸 볼 때 한국 교회가 이 디아코니아가 어떤 성장의 도구는 아니지만 사람들 속에 이 진정성이 갈 때 그래도 지금 교회를 많은 이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독일의 디아코니아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점과 차이점 그리고 또 독일 디아코니아에서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독일에서 저도 이제 독일에서 디아코니아 공부하고 이제 왔는데 독일의 디아코니아 너무 이미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는 개교회 중심적이고 거기는 교회가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거기는 교회마다 디아코니아를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디아코니아를 하는 게 집사의 개념으로 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전문가가 네. 있다는 거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그쪽 독일은 훨씬 더 좋고요. 우리는 네. 좀 감성적이고 또 기복적이고 봉사가 그래서 좀 이례적인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데서 봉사를 우리는 하려고 할 때가 많고 조금은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독일 교회들은 네. 그런 면에 훨씬 더 잘 발전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이제 다음 주면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디아코니아 세미나가 벌써 꽤 오래 이제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농촌 목회와 특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굉장히 목회가 이제 어떤 변화가 안 되는 분들 그분들에게 네. 도움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디아코니아가 절대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장의 도구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디아코니아 목회를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자연히 성장은 이 본질이기에 성장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아름다운 실천의 정신으로 정말 많은 은혜가 모든 교회에 좀 일어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금권선거 차단과 사회법 고소고발 문제에 대한 헌법과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여야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0명이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총학생회가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인권침해적 발언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소통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공간을 차치하고 대화가 주는 유익이 있죠. 꼭 나란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묻고 답하는 소통의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